이 영상의 전반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스포 없는 리뷰, 후반부는 스포가 있는 리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극장에서 이 영화의 감동과 재미를 직접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코로나 이후로 엉망이 된 세상의 구원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능가할 만큼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지, 제목처럼 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꼬꼬꼬! 그리고 영상 끝 무렵에 노웨이 홈 피규어 추첨 공지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hat's happening? They're starting to come through, and I can't stop them.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렌을 뽑아버리시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터넷 스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단톡방 알림도 끄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미국 레딧발 스포가 좀 크리티컬하죠. 요즘은 히어로 영화하면 유출이 공식인데 마블이 아무리 철통같이 막아도 셀 건 셉니다. 요즘은 아예 줄거리의 스크린샷에 장면까지 유출되는 시대. 아무튼 이 영화도 줄거리 전체가 유출되었고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정확히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영국에서 일부 먼저 개봉한 상영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설이 공존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영화의 총평 들어갑니다. 세상을 덮어버릴 것만 같은 이 영화의 기대치를 과연 영화 본편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선 이런 의문들이 나왔죠. 너무 마케팅을 앞세우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그들이 정말 전부 나오냐? 라는 등 말이죠. 모두가 배우와 관계자들의 입술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의 마케팅의 본질은 마치 그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사실로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았는데요. 물론 나온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오냐고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기대치 이 영화가 감당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과거 스파이더맨 영화들을 리얼타임으로 사랑했던 팬들은 오열하면서 볼 영화고요. 뒤늦게 피터 파커를 사랑하게 된 팬들은 과거 영화들을 꼭 요약 말고 본편으로 제대로 꼭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들까지 아주 소소한 설정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완전하게 달라 보입니다. 만약 과거의 스파이더맨 영화들을 못 보셨다면 이 영화 재미의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결국 이 영화는 스파이드버스라는 향후 100년은 찜쪄먹을 소니가 가진 지적재산의 진정한 이벤트이자 축포이자 변곡점입니다. 과거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마크 웹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 캐릭터를 사랑해온 팬들에겐 헌사이자 그 과거사에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던 그 이상입니다. Ever since I got bit by that spider, I've only had 1 week where my life has felt normal. 영화는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마지막 장면에서 곧바로 이어지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시작부터 생활감이 넘치고 캐릭터들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Now everybody knows. But this isn't about me. This is hurting a lot of people. 사방에서 피터를 노리고 파헤치고 취조를 당하고 학교, 거리, 가정 할 것 없이 피터가 설 곳도 집도 없습니다. 이 초반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라틴 음악이 울리며 아주 빠른 전개와 편집을 보여주고 급변하는 피터의 삶, MJ와 네드에게 초래되는 삶의 위기가 펼쳐지며 피터와 MJ의 성숙한 대응, 서로가 지탱하며 외로워 보이지 않는 점 등 그야말로 초반 25분은 피터의 깨져버린 삶이 포인트. So Peter, to what do I owe the pleasure? When Mysterio revealed my identity, my entire life got screwed up. I was wondering if maybe you could make it so that he never did. 그 다음 2막부터는 음악과 편집이 전부 달라집니다. 피터는 닥스를 찾아가고 왜 생텀이 얼어붙어 있는지, 웡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준 뒤 우리가 알고 있듯 피터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걸게 되고 피터가 추가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침내 그 사단이 벌어집니다. 주문을 시전할 때 하얀 영체가 보이는데요. 이건 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스가 영화에 개입함과 동시에 음악은 오보에와 하프시코드가 들리는 선율로 변주가 되며 장면의 리듬도 다소 완만하게 흘러갑니다. 사실 초반은 흥미로웠으나 여기서 빌런들이 등장하는 장면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 SUV에 탄 여성이 누군지는 좀 의외였습니다. They all die fighting Spider-Man. It's their fate. I'm sorry, kid. Yeah, me too. Don't. 그리고 닥스와 피터가 쟁탈전을 벌이는 마키나 디 카다버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피터가 어째서 닥스와 대립하는지도 매우 흥미롭고 타당한 이유가 잡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걸 피터가 닥스와의 대결에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요. Peter.
You're struggling to have everything you want, while the world tries to make you choose. 산막에서는 피터가 묘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일이 틀어지고 피터의 일생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영화가 3부작 중에 가장 감정적이고 어둡고 슬픈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화의 1시간 반이 지나서 벌어지는 기적적인 일은 이 영화를 기다리고 사랑해온 분들에겐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붕괴되어 밀려드는 찢어진 멀티버스의 파도를 막고 모든 것을 되돌리는 피터의 선택이 초래하는 그 일이 눈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합니다. 다만 액션 시퀀스의 쾌감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드라마에 치중합니다. 실제로 액션의 분량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감정을 쌓아 올려가고 건드리는 과정 속에서 액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이라는 환경을 역대 모든 스파이더맨 중에 가장 잘 활용합니다. 다양한 랜드마크들이 존재하고요. 맨하탄, 퀸즈, 롱아일랜드를 비추면서 뉴욕의 지리를 좀 아신다면 여기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체감이 옵니다. This is all my fault. I can't save everyone.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순기능은 스파이더맨 팬으로서 항상 의존적인 서사의 실수투성이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피터 파커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고 이제는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될 거라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완전한 영웅이 이제서 탄생했다는 느낌이네요. 이 영화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중간에 살짝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배우들을 디에이징한 것도 아니어서 그들이 얼굴로 맞은 세월도 느껴지고 그들이 넘어온 곳에서의 시점 등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신경쓰기보다는 이 영화가 준비한 감정의 레일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화는 이벤트, 그것도 팬들을 위한 아주 큰 이벤트에 가까운 영화니까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리뷰 및 후키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 4, 3, 2, 1 들어가시죠. 이 영화에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3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느냐 겠죠. 네,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엉뚱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긴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스파이더맨이 하나가 되어 팀플을 벌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묶어서 그게 우리니까 라는 대사를 할 정도죠. 서로의 존재를 단번에 이해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며 형제를 갖고 몇몇 장면은 과거 영화와 동일하게 재현해 보이기도 합니다.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에서 피터가 삼촌을 잃고 마크 웹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피터가 그웬을 잃고 피터 역시 그들의 전철을 밟듯 큰엄마 메이를 잃어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는 사건을 겪고 눈물을 삼킨 뒤 이들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엄청나게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가 어떻게 이들을 리드하는지 이들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천재 과학도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엔 원작 팬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들의 과거 한 조각도 경시하거나 우습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 5편의 영화를 이 영화가 전부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앤드류 가필드가 피터 1과 피터 3를 끌어안은 것처럼요. 진짜 토비도 토비인데 앤드류가 이 영화를 다 살립니다. MJ를 앤드류가 구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상처로부터 마치 스스로를 구원한 것 같은 이 장면에서 울지 않으실 관객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동안 피터와 MJ의 관계를 천천히 쌓아 올려왔는지를 알 수 있었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망각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그래서 이 영화는 최소 3번은 오열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과연 맵모독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예측도 난무했는데요. 등장합니다. 짧지만 강렬하고 MCU가 데어데블 세계관이 들어올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분량이 좀 아쉽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찢기고 잃어버린 타임라인이 비록 원복되긴 했으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어떤 사건들을 앞으로 초래할지 그리고 이걸 로키에 등장한 시간변동관리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We started getting some visitors from every universe. Hello, Peter. 이 영화의 주요 플롯은 사실 멀티버스에서 건너온 빌런들의 교화 갱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이 슈퍼파워가 없던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고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발상은 어찌 보면 다소 완곡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피터라는 인물,
아니,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근본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고치려 들면 대가를 치룬다지만 그 대가가 피터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임에도 그 빈자리엔 완전히 자립한 피터가 서 있게 되고 우리는 피터의 앞날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빌런들은 힘을 잃고 교화되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으니 이들이 장차 다시 모여 시니스터 식스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윌렘 데포 연기가 진짜 완전 혼자 겉돕니다. 그 이유가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요. 혼자서 거의 오스카상 받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버스가 찢어지듯 몰아치는 후반부, 살짝 크레이븐 더 헌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을 괴롭힐 찌찌빔을 쏘는 그를 연기할 배우는 에런 테일러 존슨, 2023년에 단독 영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연인과 절친은 나란히 MIT에 가기 때문에 피터는 그 학교를 목표로 공부에 전념하며 친절한 이웃으로서 뉴욕을 범죄자들로부터 지켜나가겠죠. MIT는 아이언하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과도 매시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해피 역시 피터의 기억이 없고 해피의 집에 있던 스타크 케이스 안에 담긴 분석 장치인 패브리케이터도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선 피터의 고립과 자립 플러스 토니 스타크와의 결별도 선언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피터는 더 이상 토니의 유산에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에 완전히 새로운 슈트를 입는 것이죠. There are others out there. We need to send them back. So, Scooby-Doo this crap. 닥스가 피터에게 일벌어진 걸 수습하라고 하는 장면에선 스쿠비두를 언급하는데요. 이건 스쿠비두라는 60년대 말부터 방영했던 미국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자 댕댕이 캐릭터 스쿠비두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간신히 수습한 뒤에 스쿠비두비두라고 외치는 대사가 시그니처라서요. 피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라는 의미로 그걸 반영한 약간 미국인들의 소울이 돋는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이 숙모로 일컬었던 메이가 영문 대사상으론 이름으로만 불리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큰엄마로 쭉 밀고 가죠. 사실 큰엄마가 맞습니다. 삼촌의 이름은 벤자민 파커를 줄여서 벤 파커, 성이 파커죠. 벤 삼촌은 피터 아버지의 형이거든요. 큰엄마라는 명칭이 불편한 건 과거 오랫동안 숙모로 불렸던 번역이 익숙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이번에 황석희 번역가가 이 점을 되려 정확히 짚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좀 걸리는 건요, 이 영화에서 데일리 뷰글의 제이 조나 제임슨의 묘사인데요. 인색하고 고집세고 불친절한 캐릭터지만 왠지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원래 코믹스 세계관에선 스파이더맨을 싫어하는 동기가 자긴 절대 할 수 없는 스파이더맨의 능력에 대한 질투, 히어로라 불리던 과거 전쟁 영웅인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내내 받아왔던 학대로 인해 마음속에 싹튼 히어로에 대한 불신, 복면 강도에게 아내를 살해당해서 복면을 싫어하는 등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일면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스파이더맨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만 보이는 게 살짝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는 다 끌어안아주는데 조나 제임스는 안 끌어안아준다. 그리고 극중에서 해피의 집이 롱아일랜드에 소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어째서 해피가 옆 동네인 퀸즈에 살고 있는 메이와 사귈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니 스타크의 출생지가 롱아일랜드이고 그의 기업과 유산 역시 그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설정으로 보입니다. 피터가 빌런들과 싸웠던 다리는 맨하탄 북부 워싱턴 하이츠 옆에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브리지입니다. 뉴욕 대부분이 그렇지만 교통체증이 상습적인데요. 여기서 JFK 공항이 좀 멀기 때문에 MIT 담당자가 보스턴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그 옆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쿠키는 총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버스로 넘어온 베놈이 바텐더에게 이쪽 유니버스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어벤져스가 꾸려지고 타노스의 분립까지 알게 되며 베놈과 에디가 그들의 유니버스로 원복될 때 이 세계에 신비오트가 남게 되죠. 이건 베놈이 차원을 건너가기보다는 MCU 세계관에 남겨진 신비오트가 새로운 숙주를 통해 또 다른 베놈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스텝놀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예고편입니다. 여기선 멀티버스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위기에 직면한 닥스가 완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반의 주무대는 생텀이 있는 뉴욕이 되겠고요. 알려진 캐스팅대로 닥스의 연인 크리스틴이 나오는 장면과 칼 모르도의 재등장과 더불어 레고처럼 가르간토스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의 사악한 표정의 닥스가 모습을 드러내며 마무리가 되고요. 당연히 아메리칸 차베즈는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간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들,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요, 마블과 소니의 갑을 관계가 살짝 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괜시리 영화 가장 처음에 소니 로고가 보이는 것도 이젠 다 운명이구나 싶은 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아이언맨이 남긴 유산의 후계자처럼 보였던 피터는 이 영화를 통해 이젠 마블과 멀티버스의 중심, 헤드라이너가 되면서 MCU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메이는 피터에게 옳은 일을 했고 너에게는 재능과 힘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게 어쩌면 피터의 온전한 자립을 의미한 복선이 아니었나. 소니는 스파이디버스 캐릭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꿀을 빠는 건 양쪽 모두가 되겠지만 결국 양부모가 친부모를 이길 수는 없는 법. 판권 소유자가 소니인 만큼 가능성은 소니 쪽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올 크리스마스까지 쭉 롱런할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피규어 이벤트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해즈브로의 협찬을 통해 마블 레전드 노웨이홈 피규어 세트가 포함된 이번 스파이더맨 웨이브 7개 상품 전부를 3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응모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끝.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그렇게 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 What's happening? They're starting to come through, and I can't stop them.